근데 인구 지체 현상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인구 현상은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데 테크놀로지가 빨리 변화하는 것처럼 인구도 빨리 변화하는데 물론 인구가 빨리 변하지 않는 사회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바뀌잖아요. 그래서 인구는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데 인구 정책은 언제나 뒷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인구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정책이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게 너무 늦어서 그래서 인구는 이만큼 변화해야 되는데 정책은 이제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저희가 인구 지체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 혹시 들어본 분 있으신가요? 인구 지체 현상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처음 만든 단어입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그 세밭이라는 그 뭐 유튜브에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제가 처음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자체가 그래요. 저출산도 오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놓지만 그러나 오늘의 대상이 되는 인구는 이미 그 정책이 만들어져서 실행할 때 지으면 오늘의 대상인 청년은 이미 나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들어오는 청년은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출산 정책도 오늘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10년 뒤에 청년이 될 사람들이 누구고 그들의 숫자는 얼마고 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뭐고 이거에 맞춰서 정책을 미리미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런 건 없습니다. 딱 지금 당장 닥친 일을 보는 거죠. 그 사이에 이미 인구는 또 지나가 버립니다. 2030년대 이후의 인구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갖고 있는 행정구역의 적절성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200 몇 개 있죠? 기초 지자체가 226개. 226개를 2030년에도 유지하실 건가요? 2040년에도 유지하실 건가요? 그게 유지가 되려면 그럼 당연히 한 연령대 한 90만 명, 100만 명은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40만 명대 태어난 친구들이 30대로 좀 있으면 딱 10년 남았어요. 10년. 그 올라갔는데 40만 명대밖에 안 태어났고 절반이 수도권에서 태어난 친구들을 놓고 우리가 230개의 지자체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필요하면은 과감히 변경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이 그거를 준비를 할 때가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들이죠. 저 정치권의 반발 때문에 불가능해요.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힘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거대해요.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 논의라는 거를 어딜 가더라도 저출산 얘기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진짜 인구가 줄어드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게 정해진 미래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살리려고 해요. 거기다 돈을 갖다가 국가에 우리 국민의 세금을 집어넣는 게 맞는 방향이냐? 그거 맞지 않아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권의 반발 때문에. 정치권을 설득해야죠. 그거를 해주시는 게 행안부가 할 일인 거고 정부가 혁신해서 해줘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보시면 KTX 개통에 따라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국토가 시간 개념으로 얼마나 작아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2000년이었는데 KTX 부산, 경부선, 전라선, 그 다음에 호남선, 그리고 강릉선이 개통이 되면서 국가의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KTX가 속도가 만일에 더 빨라진다면 현재의 KTX고요. 만일 400km로 가고 800km로 가고 600km로 가고 1200km로 간다면 2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이건 서울 입장에서 이런 거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부산 입장에서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저렇게 늘어나게 되면요 굳이 어디 사는지가 안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는 건 살고 싶은데 사세요. 서울이 되든 부산이 되든 뭐 영주에 살든 어디 사세요. 하지만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세요로 가는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는 행안부도 행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